여러분, 건강보조제로 간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져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건강해지려고 오래 살려고 자식들한테 짐 안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오히려 그 때문에 더 아프게 되는 걸 볼 때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찍게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먼저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83세 할아버지가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성실하게 평생을 사신 분이었어요. 자식들한테도 손 벌리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정말 모범적으로 사신 분이셨죠. 그런데 갑자기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급성 간부전, 급성 신부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아시죠? 술도 안 드시는 분이에요. 간 질환 병력도 전혀 없으셨어요. 우리 의료진이 다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신 걸까? 그때 따님이 집에서 가져오신 게 있었어요. 큰 비닐봉지 하나 열어보니까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개가 넘는 건강보조제 병들이었어요. TV 홈쇼핑에서 보고 산 것,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사준 것, 이웃 어르신이 좋다고 해서 산 것, 다 건강해지려고 오래 살려고 드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그분의 간과 신장을 망가뜨린 겁니다. 혈액도 너무 묽어져서 뇌출혈 위험까지 있는 상태였어요. 건강해지려던 순수한 마음이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가족 이야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제 이모가 계셨어요. 올해 77세이신데 정말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동네에서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소리 들으실 정도로 활기차고 씩씩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야, 나 건강검진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어. 간 수치가 제 진료실로 오시라고 했죠. 결과지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정상의 3배가 넘었어요. 이모는 술도 안 드세요. 집에서 직접 해 드시고 왜 이러셨을까요? 이모 혹시 드시는 영양제 좀 볼까요? 찬장을 열어보니까 좀 전에 할아버지랑 똑같았습니다. 10개가 넘는 보조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들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사주는 비타민, 홈쇼핑에서 산 관절 영양제, 눈에 좋다는 루테인, 기억력에 좋다는 오메가-3. 아침, 저녁으로 이거 먹는 게 내가 건강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모 몸에 진짜 필요했던 건 그 비싼 알약들이 아니었어요. 햇볕 쬐면서 20분 산책하는 거, 집에서 담근 김치 한 젓가락, 제철 나물 한 접시, 그게 필요하셨던 거예요. 다행히 보조제 다 끊으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사만 바꾸셨어요. 3개월 만에 간 수치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성 소화불량도 사라지고 밤에 푹 주무시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한 달에 수십만 원 하던 보조제 값도 안 나가니까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도 먹고 있는데, 자식이 사준 건데, TV에서 좋다고 했는데, 그죠? 제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보고 느낀 것,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제 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판단하세요. 이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임상 경험과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꼭 조심하셔야 할 보조제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에 적으셔도 좋고 영상 저장하셔서 가족들한테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고용량 비타민이와 베타카로틴, 항산화, 노화 방지, 암 예방. TV 광고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비타민이, 베타카로틴, 젊어지는 약처럼 광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을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해보세요.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트럼펫도 있고 다 조화롭게 연주하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트럼펫만 3배로 크게 불면 어떻게 될까요? 귀가 아프죠. 불협화음이 나요. 고용량 항산화제가 바로 그래요. 몸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오히려 산화를 촉진시켜요. 특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핀란드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어요. 베타카로틴 먹은 흡연자 그룹이 안 먹은 그룹보다 폐암 발생률이 18% 더 높았습니다. 암을 예방하려고 먹은 게 암을 더 많이 만든 거예요. 제 환자 중에 78세 할아버지라고 계셨어요. TV에 나온 건강 박사가 추천한다고 해서 고용량 비타민 E를 드셨어요. 몇 달 후에 피곤하다고 오셨는데 피부가 노래요. 눈 흰자도 노래요. 황달이었습니다. 간이 망가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무지개를 드세요. 주황색 당근, 빨간 토마토, 보라색까지, 초록색 시금치, 자연이 만든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 이게 최고의 항산화제입니다. 알약 필요 없어요.
두 번째, 과도한 칼슘 보조제. 뼈 건강, 골다공증 예방 많이 드시죠? 특히 여성 어르신들. 아니, 드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도 압니다. 넘어져서 골절되면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드러운 호스가 있어요. 그 안에 시멘트를 부어서 굳히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해지고 좁아지겠죠? 우리 혈관이 그렇게 됩니다. 칼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뼈로 안 가요. 혈관에 쌓여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혈압 올라가고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실제로 폐경후 여성들을 연구했더니 칼슘 보조제 먹은 그룹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15% 더 높았어요. 제 환자 중에 70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골다공증 진단받고 너무 무서우셨대요.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칼슘약을 하루에 몇 알씩 드셨어요. 권장량보다 훨씬 많이요. 어느 날 가슴이 조여온다고 응급실에 오셨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혈관 검사를 해보니 관상동맥이 칼슘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뼈째 먹는 작은 생선 마이너스 멸치, 뱅어포, 두부, 요구르트, 치즈, 시금치, 케일, 깻잎 이런 거 드세요. 자연스럽게 칼슘이 들어가요. 그리고 햇볕 쬐세요. 15분이면 돼요.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뼈로 가거든요. 그리고 걸으세요. 걷기가 최고의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세 번째, 은행잎 추출물 징코.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 이거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안타깝지만 효과 없습니다. 미국에서 수천 명을 수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어요. 징코 먹은 그룹이나 안 먹은 그룹이나 치매 발생률이 똑같았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부작용은 있어요. 혈액을 묽게 만들어요. 지혈이 안 돼요. 70대 후반 할아버지 한 분이 징코를 드셨어요. 친구들이 좋다고 해서요. 집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살짝 부딪혔는데 피가 안 멈췄어요. 병원 왔을 때는 뇌출혈로 수술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혈전용해제 드시는 분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약이랑 같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몇 배로 올라가요. 진짜 뇌 건강은 어떻게 지킬까요? 마이너스 매일 걸으세요. 마이너스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마이너스 새로운 거 배우세요. 마이너스 스마트폰이든 노래든 뭐든 마이너스 고등어, 삼치 같은 생선 드세요. 이게 진짜 치매 예방입니다. 네 번째,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근육 만들기, 근감소증 예방. 요즘 이거 드시는 어르신들 많으시더라고요. 근육 빠지면 무섭죠. 저도 압니다. 근육 있어야 넘어지지도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고용량 단백질은 신장한테 엄청난 부담입니다. 정수기 필터 생각해보세요. 깨끗한 물은 쉽게 걸러지는데 탁한 물을 계속 부으면 필터가 막히죠? 우리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단백질 파우더를 매일 두세 스쿱씩 드시면 신장이 견디질 못합니다. 71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육 만들겠다고 아침 저녁으로 단백질 쉐이크를 만들어 드셨어요. 3개월 만에 극심한 피로와 구토로 오셨는데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어요. 만성 신장 질환 진단받으셨습니다. 앞으로 평생 관리하셔야 하는 병이에요. 단백질 어떻게 드세요? 마이너스 아침에 계란 하나, 마이너스 점심에 생선 한 토막, 마이너스 저녁에 두부 반모, 마이너스 간식으로 검은 콩 한 줌. 이렇게 드세요. 이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알약이나 파우더 필요 없어요. 5번째, 종합 영양소 팩. 하루 한 팩. 모든 영양소 해결. 이거 아시죠? 한 봉지에 알약이 10개, 15개씩 들어있는 거. 편하죠? 한 번에 다 먹으니까.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녹차 추출물도 들어있고 비타민 K도 들어있고 이것저것 다 섞여 있어요. 문제는 이것들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몸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연구된 적이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이 드시는 약이랑 부딪혀요. 예를 들어 혈압약 드시는데 팩에 비타민 K가 들어있으면 약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혈전 위험이 올라가요. 64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된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정기 검진 왔는데 간 수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있었어요. 팩 성분을 자세히 봤더니 간에 독성 있는 성분이 여러 개 중복되어 있었어요. 본인도 모르게 간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1. 먼저 병원에서 혈액 검사하세요. 2. 부족한 게 확인되면 그것만 드세요. 3. 의사 처방대로 정해진 기간만 드세요. 필요도 없는 영양소를 마구잡이로 드시는 건 돈 낭비이자 건강 도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떠세요? 불안하세요? 화나세요? 그럼 우린 뭘 먹고 살라는 거야? 이런 생각 드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답을 드릴게요. 진짜 건강하게 사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사신 어르신들을 관찰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비싼 보조제를 드신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것들을 꾸준히 하셨어요. 지금부터 그 비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천법 접시에 무지개를 담으세요. 어렵지 않아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 이 색깔들을 매일 접시에 담으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 밥에 당근 잘게 썰어 넣으세요. 김치 한 젓가락 빨강, 오이 무침 초록. 점심, 된장찌개, 시금치 한 줌 초록, 호박볶음 노랑, 김검정 마이너스 보라. 저녁, 가지나물 보라, 토마토 빨강, 브로콜리 초록. 너무 어렵다고요? 방울토마토 한 줌 마이너스 간식, 오이 반 개 마이너스 간식, 바나나 마이너스 후식. 이것만 해도 색깔 3개 추가해요. 마트 가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농산물 코너에서 오늘은 빨간 거, 초록 거, 보라 거 하나씩 사자. 이게 최고의 항산화제,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 걷기를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걷기가 뭘 해주는지 아세요? 걸으면 뼈한테 신호가 가요. 야, 일어나. 이래. 튼튼해져야 해. 뼈가 강해집니다. 이게 칼슘약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어떻게 걸으세요? 목표 하루 15-20분. 장소, 집 앞 한 바퀴,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동네 슈퍼까지 걸어가기. 무릎이 아프시다고요? 괜찮아요. TV 보면서 제자리 걸음 5분, 현관문 나갔다 들어오기, 침대에서 다리 들어올리기. 중요한 건 매일이에요. 매일. 한 번에 1시간보다 매일 10분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실천법 햇볕을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비타민 D 약 사드시지 마세요.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 바로 햇빛입니다. 우리 몸이 햇빛 받으면 자동으로 비타민 D를 만들어요. 신기하죠? 우리 몸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언제 얼마나 쬐면 되냐고요? 시간 오전 10시 전 또는 오후 4시 이후 15분 정도. 부위 팔 다리 얼굴 말고요. 피부 보호해야죠. 여기서 중요한 거, 유리창 통해서는 안 돼요. 꼭 밖에 나가세요. 베란다에서 유리창 닫고 햇볕 쬐는 거 소용없어요. 겨울에는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세요. 산책하면서 쬐세요. 손, 얼굴만 나와도 괜찮아요. 여름에는 아침 일찍, 저녁 늦게, 나무 그늘에서도 괜찮아요.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하세요. 아침 7시 30분, 동네 한 바퀴 걸으면서 햇볕 쬐기. 일석이조죠? 걷기 운동 비타민 D. 이게 진짜 뼈 건강 지키는 방법입니다. 칼슘약 사는 돈 아끼세요. 네 번째 실천법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여러분, 뇌 건강 지키려면 은행잎 먹지 마시고요. 사람 만나세요. 누군가랑 이야기하면 뇌가 엄청나게 일해요. 상대방 말 듣고, 내 생각 정리하고, 표현하고, 공감하고. 이 모든 게 뇌 운동이에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어르신들이 치매 발생률이 훨씬 낮아요. 친구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자녀한테 매일 전화 한 통, 동네 경로당 가보기, 아파트 주민센터 프로그램 참여, 교회, 절, 성당 나가기, 이웃 어르신께 먼저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 한마디가 뇌를 깨웁니다. 요즘은 영상통화도 있잖아요. 손주 얼굴 보면서 통화하세요. 카톡으로 사진도 주고받으세요. 더 좋은 건 뭔가 같이 배우는 거예요. 노래교실, 스마트폰 교실, 서예 교실, 탁구 동호회. 새로운 거 배우면서 사람도 만나고 일석이조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 물을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데 다들 안 하세요. 물 충분히 드시나요? 나이 들면요. 목마른 걸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몸은 물이 필요한데 뇌가 신호를 안 보내요.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비, 소화불량, 어지러움, 머리 멍함, 피로. 다 물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얼마나 드셔야 하냐?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 큰 컵으로 4잔에서 6잔 정도. 그런데 한꺼번에 마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눠서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아침 식사 30분 전 한 잔, 점심 식사 30분 전 한 잔, 오후 3시쯤 한 잔, 저녁 식사 30분 전 한 잔. 기억하기 어렵다고요? 방법 1. 물병에 시간 표시해놓기. 방법 2. 휴대폰 알람 맞춰놓기. 건강하신 분들은 걱정 마시고 물 많이 드세요. 이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배우고 경험한 진짜 건강의 비밀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 광고를 따라가는 길.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아침 한 줌의 알약을 삼킵니다. 매달 수십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피곤합니다. 병원 가면 간 수치, 신장 수치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럼 또 다른 보조제를 찾습니다. 악순환의 반복. 건강해지려고 쓴 돈과 시간이 오히려 나를 아프게 만드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 진짜 건강의 길.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습니다. 식탁에는 색색깔 채소들이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소화도 잘 됩니다. 동네 한 바퀴 걸으면서 햇볕을 쬐입니다. 다리에 힘이 느껴집니다. 자녀, 친구와 통화하면서 웃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물을 마십니다. 온몸이 개운합니다.
그리고 매달 절약되는 돈으로 손주 용돈도 주고 여행도 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내 건강을 지키고 있다. 이 자신감, 이 뿌듯함, 이게 진짜 건강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더 이상 제 환자 같은 분들을 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이모처럼 간 망가진 분들을 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비싼 보조제로 건강 망친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간단한 생활 습관만 바꿔도 건강해지신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80대에 간 수치 정상으로 돌아오신 분, 75세에 약 다 끊고 건강해지신 분, 90세까지 정정하게 사시는 분, 다 계세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부터 뭘 하실 건가요? 제가 과제 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오늘 저녁 이것 하나만 하세요. 접시에 색깔 하나 더 추가하기, 빨간 토마토 하나, 초록 오이 반 개, 보라가지나물 한 젓가락, 뭐든 좋아요. 딱 하나만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오늘 먹었어요. 토마토 드셨으면 토마토 먹었어요. 시금치 드셨으면 시금치 먹었어요. 제가 다 읽어볼게요. 응원 댓글도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보조제 많이 드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제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건강은 알약병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접시에, 여러분의 산책길에, 여러분의 웃음속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